여러분, 한국에서 상속세, 이거 정말 큰 걱정거리죠?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상속세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말을 들려드릴게요. 안수남 세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다 뺏긴다?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. 정말 섬뜩한 말이죠.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아니,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무려 50%예요. OECD 평균이 15%인데, 와, 3배가 넘죠. 여기에 뭐 대주주 할증 이런 거 붙으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. 이러니 아무런 대비가 없으면 세금 폭탄을 그냥 정통으로 맞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이 세금 폭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국세청의 그 무섭다는 10년 기억법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흔히들 잘못 아는 상식들, 신화들을 깨부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마지막엔 정말 의외의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 상속세가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을까요?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상속세 법은요, 무려 24년 동안 거의 그대로였어요.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값 같은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됐죠? 막 4배씩 뛰고 그랬잖아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5년 만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3배나 늘어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우리도 상속세 내야 하나?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국세청이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돌아가신 날의 재산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걸 알려면 딱 한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.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, 그건 바로 총 상속 재산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국세청의 10년 기억법의 정체입니다. 보세요. 지금 가진 재산은 당연히 포함되고요. 여기에 상속인한테 10년 안에 준 돈, 심지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5년 안에 준 돈까지 다 더해버립니다. 와, 진짜 무섭죠?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이것도 상속재산인가 싶은 것들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계산하는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재산을 숨겨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. 근데 어설픈 꼼수는요,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흔한 착각. 현금으로 조금씩 빼서 장롱에 넣어두면 모르는 거 아니야? 이거 정말 많이들 생각하시죠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우리에겐 금융정보분석원, FIU가 있습니다.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나 좀 의심스러운 거래는요,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.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감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.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떨까요? 현금을 금괴나 다이아몬드, 비싼 그림 같은 걸로 바꿔두는 거죠. 이건 추적이 어렵지 않을까요? 아니요,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. 세무조사는 돈의 흐름을 거꾸로 추적하거든요. 10년치 계좌를 싹 다 뒤져서 이때 큰돈이 빠져나갔네? 이 돈으로 뭘 사셨습니까? 라고 묻는 거죠. 금 샀는데요? 라고 하면 바로 다음 질문이 들어옵니다. 그럼 그 금 지금 어디 있습니까? 결국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무서운 얘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이 세금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어떤 자산을 가질 것인가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식은 시세가 거의 100% 노출되잖아요. 그래서 평가액이 아주 높게 잡힙니다.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구분상가 같은 부동산은요, 공식 평가액이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. 세금 면에서는 이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. 자,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. 월세를 받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요, 이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서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. 이것도 꿀팁이죠.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을 살 때부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또 배우자 공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면 항상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.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?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남기는 게 좋을까? 정말 최고의 난제죠?
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? 상속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, 공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반면에 증여는 공제액은 작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10년 단위로 쪼개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특히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눠주면 세율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순 없고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역발상 꿀팁인데요. 특히 상속 재산이 세금 내는 기준보다 낮아서 우린 신고 안 해도 되겠네? 라고 생각하는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. 자,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. 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. 그런데 공식 기준 시가는 6억이에요. 보통 세금 낼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죠? 그럼 국세청 전산에는 이 부동산의 취득 가격이 6억으로 기록됩니다.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고 이거 사실 10억짜리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. 자, 나중에 이 부동산을 15억에 팔게 됐다고 칩시다. 신고를 안 한 A 시나리오의 경우 취득가액이 6억이니까 양도차익이 무려 9억으로 잡힙니다.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? 그런데 B 시나리오처럼 미리 신고를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? 취득가액이 10억으로 인정받으니까 양도차익은 5억으로 줄어듭니다. 와, 감정평가 수수료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몇 억을 더 낼 뻔한 거죠. 이게 바로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신고입니다.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. 미리 똑똑하게 계획하는 것. 이건 세금을 안 내는 탈세가 아니에요.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절세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우리 가족은 과연 국세청의 그 무서운 10년 기억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?